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2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백재권 교수 아시죠? 글로벌 사이버대 특임 교수인데요. 관상, 풍수 이쪽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이 한 쌍꺼풀 수술, 문재인 실현을 부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참고로 요즘에 보면은 임종석 그리고 조국에 대한 소환 조사, 이게 결국에는 그 문재인 사위 채용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결국 문재인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쌍꺼풀 실현을 부를 것이다 라는 경고가 그냥 하는 말로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재권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문재인이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눈꺼풀 처짐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쌍꺼풀 수술로 눈꺼풀을 올립니다. 하지만 함부로 눈을 건드려서 좋은 관상이 흉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데요. 사람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입장에서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사진을 평산 책방에서 찍힌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인상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줄여서 보시면요, 그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과거의 문재인의 얼굴과 과거래봤자 정말 최근 얘기죠. 쌍꺼풀 수술을 한 후에 문재인의 얼굴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게 같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자, 문재인은 원래부터 큰 눈이었습니다. 동물 관상으로 분석하면 소의 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눈이 맑고 투명한 게 관상학적으로는 장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쌍꺼풀 수술로 평소보다 눈이 더 커졌습니다. 놀란 토끼 눈처럼 됐다라는 겁니다. 얼이 빠진 사람처럼 변했다라는데요. 나이 든 후에 눈이 지나치게 커지면은 불길하다라는 겁니다. 눈은 사물을 분간하는 부위라는데 작더라도 못 보는 것 없이 모두 시야에 담을 수 있습니다. 굳이 지나치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카메라의 조리개를 크게 열면 많은 빛을 흡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조망은 흐려집니다. 포커스 맞추기도 어려워집니다. 미세한 흔들림에도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사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인위적으로 크게 만들면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눈으로 변한다는 거죠.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즉, 안목이 떨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눈의 변화와 안목은 외형적으로는 상호작용이 없는 것 같아도 내면으로 연결돼 작용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헤매게 됩니다. 결국 신의 응집력이 약해지고 퍼지게 됩니다. 생사를 다투는 업무, 큰일을 맡기면 성과는 고사하고 자칫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으로 번질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도 2005년에 쌍꺼풀 수술 전력이 있습니다. 권양숙도 함께 수술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 부부의 관상이 모두 변했습니다. 상이 나쁘게 변상된 것입니다. 당시 그 모습을 보고 충격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게 이 백재권 교수의 얘긴데요. 향후 노무현에게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봤다라는 거죠. 이낙연도 2017년 쌍꺼풀 수술로 귀한 눈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백재권 교수는 2017년 10월 칼럼에서 이낙연은 쌍꺼풀 수술의 여파로 대권 꿈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혹여 측근들의 유혹에 현혹되면 말년에 시끄럽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1대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이낙연은 이재명에게 집니다. 그리고 22대 총선에서도 고전 끝에 낙선을 하게 됐죠. 그 쌍꺼풀 수술의 결과물이 이렇다는 겁니다.
노무현도 쌍꺼풀 수술을 했었고 뭐 이름은 뭐 눈이 찔린다 해가지고 다른 이름들을 붙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노무현도 그때 바뀐 인상이 충격적이었고 이낙연도 황당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이 최고죠. 이건 무슨 완전히 눈이 부릅뜬 눈이 돼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백재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퇴임 후 입주한 사저풍수도 자신이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데요. 문재인의 사저에서는 명당의 기운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택도 흉한 기운이 서려 있는데 더군다나 눈도 흉하게 만들었으니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거죠. 사람은 눈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타고난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본 모습을 잘못 변형시키면 고난과 위기를 부릅니다. 눈은 특히 예민한 부위입니다. 힘과 기운이 집중돼 어려 있는 곳이라는 거죠. 눈은 응축된 에너지를 빛으로 화의 외부로 발광시키는 유일한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광이 형형한 자는 보통 안목이 높다고 합니다. 눈은 신이 드나드는 마음의 창이라는데요. 눈은 맑은 게 우선입니다. 눈이 탁한 사람은 마음도 탁합니다. 자신의 눈 관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나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데 눈을 건드려도 별 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건드리면 인생의 항로가 바뀌고 팔자가 사나워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더욱이 큰 일을 하는 사람, 큰 돈을 다루는 사람,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는 눈의 변화가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최근 문재인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법원이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의 눈 관상이 갑자기 흉해졌기 때문에 의혹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백재건 교수의 주장이죠. 문재인의 관상은 일종의 순한 관상인데 순하고 착한 관상에서 꺼벙한 사람처럼 바뀌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시련을 자초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건데요. 안검하수 등으로 눈을 잘못 건드리면 명예실추, 구설, 가정불화, 결별, 금전 문제, 각종 사건 등 의도치 않게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눈은 어느 신체 부위보다 민감하고 소중한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거나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해서 출세하거나 부귀영화를 좌우하는 눈에 칼을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보석을 괜히 깎고 찍는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게 백재건 교수가 여성경제신문에 기고한 글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눈 수술한다고 해서 운명이 바뀔지 어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좌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조국 수사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한동훈과 이원석이 한동훈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나고 또 이원석의 오른팔 왼팔들이 잘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움직이기 시작하고 전주지검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원래 전주지검장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전주지검도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문재인을 겨냥하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 묵혀있는 수사였고 정권 초에 잠깐 관련 수사할 것처럼 하다가 다 덮어버렸던 것들이 많죠.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수사가 되는데요. 과연 문재인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눈수술과 관계없이 저는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깜빵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